자, 이번 시간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죠. 이 문화편을 끝내면 우리가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조선 후기가 끝납니다. 문화편은 할 얘기가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하시고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279쪽 있죠? 279쪽. 성리학의 변화예요. 그래서 양과로 일반의 성리학의 교조와 경향이 있어요. 성리학 교조화. 교조화는 뭐냐? 절대화다라는 얘기죠. 기억 서인의 의리 명분론이에요. 그래서 서인은 계속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고 두 번째 줄에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하지요. 니은 서인의 대표는 누구예요? 송시열이지요. 주자 성리학이 절대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성리학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출현을 하게 되지요. 자,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 그래서 육경과 제자백과 뭐 조선에서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성리학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부패하고 있다라고 해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윤휴와 박세당이죠. 윤휴와 박세당. 자, 이 윤휴 같은 경우는 그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내 학설이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그 유교 경전에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박세당은 그 사변록을 저술을 해요. 사변록을 저술을 해서 주자의 학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이 박세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집권 세력 서인이죠. 서인들이 이를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처단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형당했어요. 자, 그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서인의 분화, 노론과 소론이 있는데, 일단 그 서인이 이 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됐는데, 일단 노론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노론 쪽은 이 성리학을 심화시킵니다. 그렇죠? 성리학을 심화시켜서 심성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심성론. 이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그 호랑논쟁인데, 결론적으로 호랑논쟁. 자, 노론에서 호론과 낙론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호론과 낙론입니다. 그래서 인물, 성이 틀리다, 아니다, 인물성이 같다라는 동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죠. 자, 사람과 사물의 성격이 틀리다, 아니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가는 소와 사람의 그 농부와 소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얘기고, 이건 틀리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느냐, 왜 애들이 공부하더니 이상하게 됐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 이는 명나라를 빗댄 것이고, 이 물은 청나라를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가 틀리다라는 거죠. 여기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느낌이 틀려지죠. 그렇죠? 한족이 명나라고 여진족이 청나라인데, 이 얘들은 원래부터 다른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사대예요? 한족을 사대하니까 얘들 쳐야 된다. 이른바 이제 북벌 쪽으로. 그렇죠? 이쪽은 아니다, 같다라는 거지. 근본이 같고 청나라도 역시 명나라 한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학 쪽으로 가는 거죠. 북벌,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위정척사로 가는 것이고, 자, 이쪽은 이 그 개화 사상으로 가는 거죠. 북학, 북조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 호론과 낙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 성리학의 이론 논쟁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성리학 이 심성론의 논쟁이 나오죠. 심성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호랑 논쟁이에요. 그래서 노론 내부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노론에서 분화된 건데, 소론에 어디 있어? 소론 안 썼네. 소론에서 분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노론에서 분화된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80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호론과 낙론이죠. 그래서 호론은 중요 인물이 한원진, 그리고 낙론은 이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호론은 인물성 이론이다라는 것이고 낙론은 인물성 동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승에서 보시면 북벌에서 위정척사로 가는 거고, 이쪽은 북학에서 개화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서 이제 나로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인물성은 같다, 틀리다.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서 이들의 성격을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외워야죠. 자, 호락 논쟁이죠. 호락 논쟁은 어떻게 해요? 옮겨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동이에요. 와. 그래서 호락 이동 외우면 절대 안 헷갈리니까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소론. 자, 그러면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됐잖아요. 노론은 아무래도 심성론, 그래서 성략을 심화해서 이렇게 갔다면, 소론은 어떻게 됐느냐? 조금 이따 이제 양명학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양명학인 무엇이냐? 자, 280쪽에 양명학의 수용. 양거로 3번에 나옵니다. 자, 전래 중종 때 명에서 전래가 되는데 수용은 서경덕 학파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비판. 이 황이 전승록변을 썼다라는 얘기죠. 이 정승록변은 이 양명학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에 제가 이 황이 정승록변이라고 체크를 해드린 것도 기억이 나실 건데, 이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학파의 형성인데 17세기 소론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는데 18세기 때 정제두가 요것을 이제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정제두는 어디로 가냐면 강화도로 가요. 그래서 이 강화도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에서 맨 처음에 이제 정제두가 가지고 갔을 때 이 소론,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집안의 학문으로 가학의 형태로 계승을 하는 것이 이 양명학이에요. 자, 이 가학의 형태로 계승을 하다 보니까 이 소론,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제도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저기 계시네,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소론 학파들이 강화도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제도의 이 세력이 커지면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니 그것이 강화학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파는 맨 처음에 가학의 형태로 계승이 됐었다라는 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해 두시고요. 자, 양명학의 특징 보시면 기억번에 이제 지행합일이죠. 지행합일, 말 그대로 뭡니까? 아는 것과 행동은 같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좀 써놓으세요. 심증리, 마음이 곧 리다라는 인간의 마음은 곧 리다라는 성리학적 이론을 조금 변화시켜서 심화를 시킨 거예요. 양명학의 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양지설. 치양지설은 그 상하 종비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평등 사상 이런 쪽이다라는 거죠. 디귿번에 이제 실학과 국학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양명학이에요. 그다음에 양명학의 활동을 한번 조금 봐보자. 양명학의 활동. 그래서 존언이라는 책과 그리고 만물일체설. 자, 요런 책들을 이제 저술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 봐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평등사상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양반신분제. 자, 요거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정제도의 강화학파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한계점이 있죠. 이들의 한계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의 붕당 정치를 배웠단 말이죠. 붕당 정치에 봤을 때 이 소론들 어땠어요? 전기에서 소외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에서 소론들이 전기에서 소외되었던 소론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기에 반영되기 힘들었다는. 자,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 실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실학의 발달, 실학 엄청 중요하죠.
실학은 시험 문제 출제 받치예요. 실학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명학도 간간히 출연을 해요. 그래서 강화학파, 그래서 이 양명학 그 강화학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나오죠. 자, 실학의 등장이에요. 실학. 이 실학이라는 것은 그 성리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가 모순점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성리학의 병폐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하다. 실학.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실학의 등장. 동그라미 1번에 성리학의 절대화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문제 해결이 한계가 있다. 자, 기억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법 양명학. 그래서 양명학이 등장을 했었고, 니은번 사회개혁론 이수광, 김육, 한백경. 자, 그래서 이수광의 어떤 게 있어요? 지목유설이 있어요. 이수광의 지목유설. 여기에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 지목유설이 백과사전, 이 백과사전 형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천주시리 한 번쯤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천주시리의 내용이 소개가 돼 있다. 그리고 한백겸의 한백경의 동국지리제도 뭐가 나와 있냐? 대토지 소유.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토지 소유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동법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내용이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학의 그 맨 처음에 실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실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수광과 한백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농업 중심의 개혁과 그 또 상공 중심의 개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상학파와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자, 중농학파가 먼저 18세기 전반에 그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중상학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놔야지요. 경세치용학파, 중농학파, 그리고 이용후생학파. 자, 중상학파예요. 딱 자르고. 자, 이들의 목표가 틀려요. 목표는 중농학파는 그 농업 중심. 그래서 농촌사회의 농촌사회의 안정이 이들의 목표였고,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극적인 부국강병이 목표예요. 그래서 부강하게 만들고 군대도 강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나라가 강해야 된다. 이런 쪽이고, 계보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쪽. 그렇죠? 그래서 중상학파는 유우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지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이들의 계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점이 조금씩 틀려요. 뭐냐면 이 현 사회의 문제점 어디에 있느냐? 자, 이 그 중농학파는요, 이 자영농이 몰락한 걸로, 자영농의 몰락이 이 우리 사회의 그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농이 몰락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대토지 소유 때문에. 이 지주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다 보니까 자영농, 농민이 자작농, 그러니까 자신의 땅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쪽 중상학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제력이, 국가의 경제력이 약화된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발전이 소극적인 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현사의 문제점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중농학파 쪽은 토지를 균등으로 분배하자.
자, 농민이 죽었으니까 농민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연농 육성책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 지주제가 안 좋은 것이다. 지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중농학파예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또 화폐가 돌고 있는데 이 화폐 이런 것들은 이익이 뭐라고 했죠? 패전론. 그렇죠? 이 화폐 같은 것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화폐 필요 없는 것이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화폐다라는 쪽이 중농학파예요. 자, 중상학파는 뭐? 자, 지금 문제점은 나라가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학기술을 천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청과 교역을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쪽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라는 거고. 자, 니들이 중국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중국에 가면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들이 길을 터서 경제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주제가 왜 부정이냐?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왜요? 가진 자가 있어요. 못 가진 자들이 그 가진 자를 보고 나도 갖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가진 자들이 돈을 써야 이 경제가 돌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가 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지. 그렇죠? 화폐의 유통 요것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중상학파예요. 그리고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상공업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상공업 통제하는 거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건데 무자비한 육성은 안 돼요. 왜? 마음대로 무역을 했다가 아평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 통제에 이런 밀무역 같은 건 잡아야지 이런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중농학파 유의정 씨가 중농학파를 주장했고요. 중상학파는 유홍 빡빡이가 빡빡 씨가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정, 유홍 빡빡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 보면 이 형이잖아요. 그렇죠? 형이네. 그러니까 유 씨가 둘인데 형이 있으니까 됐어요. 중농학파 먼저 했으니까 창피하니 빨리 지우고. 자, 우리는 280쪽에 양괄호 2번을 봅시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특징 보면 니은번에 경세치용학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281쪽이요. 와,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 외우시면 답이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자, 유수원 위에 한 분을 더 적어놔요. 허목을 기억을 해. 자, 허목. 그래서 허목은 기언을 저술을 합니다. 기언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고, 자, 왕과 육조 있죠? 육조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허목. 그래서 허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난전 있죠. 이 난전 지금 있는 거 난전을 폐지해야 된다. 난전을 폐지해야 되고 호포제를 실시해야 돼. 호포제 실시를 주장했다. 자, 이렇게 허목이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유형원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유형원. 자, 유형원은 이제 반개수록을 쓰지요. 반개수록. 그래서 균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균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균이죠. 땅을 똑같이 나누자라는 건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가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차별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홍공상이라는 선비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상인 이렇게 해서 주대의 신분에 따라서 나눠서 주자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유형원. 그래서 직업적 한계, 직업적 우열은 있다라는 유교적 한계성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자, 유형원 역시 양반 문벌, 이 문벌 제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벌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제 이런 거 지금 엉망진창 아니야. 매관매직하고 과거제 있으나 마나 백진에도 합격하는 거 이게 엉망진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무법이라는 것도 주장을 합니다. 경무법은 세금을 걷는 건데 이 면적 단위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경무법도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형원 한번 볼까요? 토지제도 균전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별 토지의 차별 분배. 자, 비판 양반 문벌 비판했고요. 과거제, 노비제 이렇게 저서는 반개수록이고 그래서 이제 경무법이라는 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면적 단위로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병일치의 군사제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산농일치는 이제 교육제도예요. 그래서 교육제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이익. 자, 이익의 호는 성호지요. 그래서 성호사설이에요. 성호사설을 저수를 하고요. 그리고 한전론을 주장을 해요. 한전론은 제한할 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땅이 없어요. 농민들이 땅이 없으니까 농민들의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농민들이 왜 땅이 없냐면 다 팔아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농민이 네 식구면요. 네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땅, 요 정도는 갖고 있어. 이 나머지는 팔아도 돼라는 거죠. 이 땅은 못 팔게 하는 거. 제한한다. 한전론이에요. 그래서 이 한전론은 영업전, 영원히 업으로 할 수 있는 땅 있죠. 이 땅 뺀 나머지는 매매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업전은 한전론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농민들이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예전의 패전론. 이런 화폐 따위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병폐는 6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육도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먹는 6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육도론이다라고 지적을 했죠. 자, 한번 봅시다. 책에서.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익. 자, 토지제도예요. 한전론. 그래서 영업전의 매매는 금지하고 나머지는 팔 수 있게 하자. 자, 주장은 또 사창제도 실시해요. 사창제도 실시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비판 6가지 좀 이게 이제 육도론이라고 하는 건데 노비, 과거, 양반, 문벌제도, 사치, 미신, 승려, 게으름 이렇게 해서 6개예요. 이것이 6개지. 붐, 이것이 이제 사회 병폐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자, 돈은 필요 없다. 패전론. 그렇죠? 자, 저서는 이제 성호사설 그리고 과구록이 있어요. 과구록. 자, 그리고 이제 성호학파를 만들죠. 안정복, 정약용 이런 제자들을 이제 만들고 또 이익에 대해서 역사관을 하나 집어넣을까? 오른쪽 그 날개에 빈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의 역사관을 하나 놓자라는 거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자, 시세, 행, 불행, 시비의 순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이게 그 역사관인데 너무 어렵죠. 시세, 행, 불행, 시비 이 순서로 인식해야 된다. 이 문구를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에 대한 그 해석은 뭐냐면 중화사상 비판입니다. 중화사상 비판. 그래서 도덕 중심의 사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익의 역사관도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드리는 거예요. 자, 정약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정약용. 자,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지요. 그렇죠?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고 정약용은 이제 여유당전서를 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500여 권의 책을 남기는 분이 이제 정약용. 정약용은 이제 여전론을 주장을 해요. 여전론을 주장을 했다가 이게 아니네라고 하는 거죠. 여전론이라는 것은 이 마을 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을 여자 있고 여기도 마을 여자, 이쪽에 마을 여자, 이렇게 마을 여자. 자,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농사를 지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자, 농사를 짓고 생산량이 있으면 이 가운데다 모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엿장이에요.
여장이 다시 이걸 가지고 소득 분배를 하는 거예요. 세금 내고 소득 분배를 하는 거. 이것이 여전론입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보니까 여전론이 문제가 있어요. 왜? 여장이 나쁜 놈이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 여장이 나쁜 놈이 안 되니까 아 이게 이제 병폐구나. 그래서 정전제로 바꿔요. 정전론이란 건 이런 거지요. 우물정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집이 가운데 거를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 공동적으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생산량이 나오면 8가구가 이거를 다 가져가고 요거 하나는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전론입니다. 그렇죠? 이 정약용이 얘기했던 것이다. 자, 정약용 니은본에 보시면 토지제도 여전론에서 정전론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여전론은 공동경작, 공동분배. 저서는 엄청 많아요. 그렇죠? 경세유표. 그래서 경세유표는 뭡니까? 중앙통치체제. 그래서 중앙의 그 잘못된 개혁 있죠. 썩어 빠진 정치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목민심서는 목민관이 이제 지방관이잖아요. 이 지방관의 그 도리를 작성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흠음신서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도관. 교도관들이 지켜야 될 윤리죠.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놓은 것이 목민심서, 흠음신서. 목민심서는 이제 목민관, 그렇죠, 지방관 됐다. 그리고 아방광권은 이제 역사지리서예요. 여의당전서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이 전서예요. 여의당전서. 그래서 500권 정도가 되고 기예론이 빠져 있고 기예론. 그래서 그 인간과 동물은 기예, 기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과회통도 있어요. 마과회통, 종두법. 그렇죠?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놓으시고. 양번호 3번에 이제 상공업 중심의 기억론입니다. 그래서 중상학파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요. 중상주의. 유수원이에요. 자, 유수원은 그의 책 우서에서 산업공상에 대한 직업적 평등화 그리고 전문화를 강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가 주장한 것은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선대제 수공업을 주장을 했었다. 자, 한번 봅시다. 책을 보시면 그 유수원 개혁안 상공업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산업공상이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주장을 했었고, 니은번 보시면 삼국진흥책 그래서 이런 거 있었는데 하나 써놓으세요. 선대제 수공업도 주장을 했었다. 그렇죠? 그에 져서 우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홍대영은 자신의 책 이마경륜 그리고 의산문답. 자, 이런 책을 남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양반 문벌 이 쓸데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양반 문벌의 병폐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산문답 그래서 지전설 지구가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 우주론을 얘기했다. 이것이 이제 홍대용입니다. 자, 홍대용은 주장 니은번에 보시면 맨 아래 문벌제도의 철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병폐다라는 거죠. 자, 28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중화사상 비판? 지전설이죠. 무한 우주론이죠. 어떤 책을 썼다고요? 의산문답. 자, 저서 담원서에 이마경륜 그리고 의산문답 주의 수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박지원입니다. 자, 박지원은요 그 열하를 갔다 와요. 열하, 청나라에 이제 열하라는 그 수도인데 거기 열하에 갔다 와서 일기를 쓰죠. 기행문이에요. 열하 일기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수레와 선박에 이용을 해야 된다. 이 청나라 사람들도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섬기는 청나라인데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하냐라는 거죠. 우리도 빨리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돈은 써야 된다. 화폐 유통을 주장을 했었고, 화폐 유통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토지 소유를 신랄하게 비판하지요.
이놈들 때문에 농민들이 다 죽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관련된 책을 썼으니 그것이 관홍서초예요. 관홍서초. 자, 그리고 이 박지원은 양반문벌을 비판하는 책을 쓰니 그것이 양반전, 허생전, 그리고 호질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한문 소설이에요. 한글이 아니고 한문 소설입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박지원. 자, 개혁안 상공업진흥책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 그렇죠? 화폐 유통 해야 된다. 자, 농업기술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관홍서초. 그리고 또 하나 적었는데 한민명전의 자, 이렇게 이제 책을 써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토지개혁론, 그래서 한전론을 주장했는데 토지 소유 제한, 이게 뭐냐면 이 대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비판한 거다라는 거지. 자, 그 아래 보시면 리을번의 저서의 연암집인데 그 연암 박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관홍서초 썼고 열알기 청나라에 갔다 온 거, 그리고 호질 양반전 하나 빠진 거 허생전 있다, 그렇죠? 허생전. 이들이 한문 소설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박지원의 제자인 박제가. 자, 박제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박제가는 이제 북학의를 저술을 합니다. 자, 북학의 책 속에 벌써 북학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북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청문물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승이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똑같이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특징적인 게 절약을 강조한 게 아니고 소비를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이 소비를 강조하는데 우물에 비유합니다. 자, 우물을 보면요. 이 우물이 있잖아요. 그 우물을 일정량 퍼내서 버려야 새로운 물이 이제 다시 차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고인 물은 썩어버리고 말라버린단 말이죠. 그럼 쓸데가 없다는. 다시 얘기해서 화폐도 써야 된다. 경제라는 것은 돈을 막 퍼내서 돌려야 다시 경제가 부유해서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박제가. 자, 개혁안 상공업 진흥, 청과 통상을 강화하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소비를 권장했죠. 그래서 이제 우물물에 비유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약보다 소비 강조. 자, 그리고 이제 북학의 청나라 가서 이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학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학 정리했으니까 반은 끝난 거예요. 와, 실학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막 섞어내요. 막 섞어내. 자, 양과로 4번에 이제 국학연구입니다. 자,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국자를 써요. 그러니까 나라와 관련된 학문 전체를 국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어, 그리고 국사, 그리고 한국 지리, 그러니까 한국에 관련된 모든 학문을 국학이라고 해요. 자, 국학, 기억번, 의미,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언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이다. 자, 역사학인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용 중국 중심 역사관 두 번째 줄이죠. 탈피해서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화사상 비판 이것도 이제 체크해 두시고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 있죠. 내용에 보시면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의 정통론이라고 하는데 흔히 또 사만정통론 요것도 이제 적어 놓으세요. 안정복. 자, 이게 연려실 기술. 그래서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책이죠.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283쪽이에요. 283쪽. 자, 한치윤의 해동 역사죠.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연구했고요. 이종유의 동사, 유독공의 발해고. 자, 이동유의 동사를 보시면 고구려사를 연구했어요. 자, 유독공의 발해고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종유의 동사하고 그리고 유독공의 발해고. 자,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화살표 쭉 하시고 이렇게 한번 써놓자. 고대사의 연구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였다. 이렇게 고대사의 연구 시야를 그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였다. 이렇게 이제 좀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김정희의 금석관록 아래에다가 금석학 연구라고 써놓으세요. 자, 금석학 연구인데 금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희는 그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북한산에 올라가니까 북한산 순수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무학대사비인 줄 알았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한양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학대사 여기 그 기가 좋다고 여기를 청구를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김정희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탁 번 떠가지고 집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무학대사비가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진왕순수비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3번에 백과사전 이수광의 지복유설이에요. 그래서 천문, 지리, 군사, 관제, 유럽, 중국, 일본을 소개했던 백과사전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을 2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했어요. 그래서 일부 25개니까 일부만 거기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수광의 지복유설은 그냥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되고 이게 성호사설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경사, 인사, 사문 5개 부문이 있죠. 자,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신문 전집으로 그 중국의 역사, 풍속, 제도를 소개했다. 서유근의 이면경제지요. 농업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농업의 경제, 경영 방법을 정리했고 외우셔야 돼요. 어쩔 거야 외워야죠. 자,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 외국의 고금과 사물을 고증 방법으로 소개했다. 영조 때 동국 문헌 비고지요. 자, 이것은 이제 영조 때 홍봉안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편집. 영조가 네가 써봐라. 예, 그래서 쓴 한국 백과사전이 영조 때 동국문헌 비고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항백병의 동국지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고대 지명 연구 그리고 하나 더 써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백점의 동국지리지 고구려사를 고증을 했다. 하나 써놓자라는 거죠. 자, 신경준의 강계고 그리고 신경준의 상경고 정약용의 아방강이었고 체크하셔야지요. 서울이 백제 첫 수도임을 고증했다. 또 하나 발해의 역사도 고증했습니다. 발해의 역사도 고증했다. 요것도 이제 써놓으시고 이것이 이제 정약용의 아방강이었고 자, 이중환의 택례지죠. 자연환경과 물산, 풍속, 인심 등을 서술했고 정상기의 동북지도 최초의 백리척이죠. 자,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심리척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내요. 정상기의 동북지는 심리척이다. 아니다. 김정우의 대동여지는 백리척이다. 다 틀린 얘기죠. 거꾸로 뒤죽박죽. 그래서 김정우의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인쇄할 수 있는 22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첩, 절첩식으로 되어 있어요. 22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빼가지고 포개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쫙 해가지고 이만큼 돼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가 되는 지도가 대동 여지도였다. 그리고 여기 안 써 있는데 기호도 사용했습니다. 기호도 사용했다라는 것도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자, 신경중의 훈민정음 운해지요. 영조 때요. 그러니까 운해가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운해라고 해놓으니까 세종인가? 아니죠. 훈민정음 운해니까 뒤에 뭐가 달렸잖아요. 해설서 한참 뒤죠. 영조 때예요. 자, 유희의 업문지에 순조 때 발간했고요. 이의봉의 고금성립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284쪽으로 넘어갈게요. 284쪽 과학기술 발달 양과로 1번의 서양 문물의 수용
기억번에 이광정이 선조 때 세계 지도를 갖고 와요. 자, 그리고 니은번에 정두원, 화포죠. 인조 때 화포, 천리경 이런 것들 갖고 왔다. 됐고요.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서양인의 표류. 그래서 벨테브레. 자, 이 벨테브레는 우리나라에 귀화를 합니다. 그렇죠? 박연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박연폭포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아무튼 벨테브레는 그 제주도에 표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조선인 처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 처자하고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두고 박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묵과에 합격을 해요. 우와, 외국인이 아니에요. 박연 우리나라 사람 귀화했으니까. 그래서 묵과에 합격해서 훈련도 가면서 교관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벨테브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멜이 이제 상인인데 이 하멜은 일본으로 가려다가 표류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또 이 표착을 하게 되는데 하멜은 일행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멜 일행이 이제 표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군이 모이죠. 와, 그래가지고 하멜이야. 하멜 하는데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벨테브레를 불려요. 박연아, 네가 가서 통역 좀 해봐라. 근데 갔는데 박연하고 하멜하고 만났어요. 근데 박연이가 울어요. 하멜도 울어요. 왜 그러냐면 박연이 자신의 그 모국어를 까먹었어요. 그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울어. 한국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멜도 열받죠. 아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억류돼요. 하멜은 억류돼서 그 하멜이 계속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탈출을 해요. 한 15년 동안 같이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요. 일본은 넘어갑니다. 일본을 넘어가서 결국에 자신의 집 네덜란드로 가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지요. 하멜 표류기에 우리나라의 사정이 서양이 최초로 실리게 되는 책 하멜 표류기. 아무튼 박연이 매일매일 찾아가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나라 말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조금씩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양괄호 2번 천문학과 지도 제작 기술. 지전설이죠. 그래서 기억번 의, 중화사상 비판이죠. 자, 니은번 주장. 누구예요? 김성문. 자, 김성문 그리고 홍대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홍대용 하면 지전설. 그러니까 홍대용이 처음으로 지전설 주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지전설 주장은 김성문이 합니다. 그리고 이 홍대용이 뒤를 이어서 지전설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홍대용의 무한 우주론 그리고 최한기의 코페르니쿠스의 지전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게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역법서인데요. 시연력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김육이 주장을 해서 청나라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시연력은 인조 때 건의를 하고요. 자, 효종 때 시행이에요. 이 비슷한 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조 때 시행하였다. 안 되죠. 인조 때 건의했고 효종 때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조 때 달력, 천세력을 사용했어요. 천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간간히 그 선택지에 그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 좋지요. 자, 수학 기억번. 기하 원본을 도입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하 원본. 자, 주의 수영 홍대용이 우리나라와 중국, 서양 수학을 정리를 또 했고 홍대용의 주의 수용. 자, 4번에 보면 고려만국 전도 이런 건 갖고 오는데 고려만국 전도 마테오 리치가 그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를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운데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딱 절반했을 때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있고 중국보다 큰 나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도 있고 그렇죠? 저쪽에 아메리카도 있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구나. 뭐예요? 중화사상 비판이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의학의 발달인데 이것은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의학도 시험 문제 잘 나오지요. 자, 17세기 허준 동의보감이지요. 동의보감 모르시는 분 계시나? 없지요? 동의보감 됐고요. 동의보감 위에 17세기 왼쪽에 하나 빈 곳이 있으니 효종때 하나 적어 놓을게요. 효종때 안경찬. 그 5년 치료 온역 치료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온역 치료와 관련된 의사를 편찬했다라는 거. 온역은 그 급성 열성 전염병이에요. 갑자기 열이 팍 올라오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는. 자, 허준의 동의보감. 자, 기억의 허임의 침구 경험담이 있죠. 그래서 침수를 녹는 법.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18세기에 종도법을 연구했으니 정약용, 박제가가 있고, 자, 니은번에 정약용 마과웨톤이죠. 마과웨톤 마진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법. 자, 19세기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죠. 그래서 동의수세보원 뭐예요? 사상의학 있죠. 사상의학.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해서 사상의학.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리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자, 니은번에 황필수예요. 방약 합편. 그래서 한약을 처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양거래 4번에 이제 정약용의 기술 발달. 기회론인데 기회론은 뭐냐면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건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 내용의 책이에요. 자, 285쪽. 서양의 기기의 도서를 참조해서 거중기를 만들었으니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데 거중기를 이용했죠. 그래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배다리를 설계하지요. 배다리는 정조가 행차할 때 강을 건너야 돼요. 배를 그냥 횡렬으로 이렇게 이었어. 그래서 이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이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읍니다. 그리고 고정시켜서 판때기.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배다리인데 이 배다리 건너잖아요. 그럼 만약에 뒤에 외적이 쫓아온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기도 했고 그리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행차할 때 배다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양거래 5번에 이제 농서를 편찬했는데 그 신속 효종 때 신속 농가집성이죠. 내용은 두 번째 거에 이양법 보급의 공원. 학자 두 번째 거 박세당이 숙종 때 박세당 색경이죠. 그래서 내용에 보면 농림, 축산, 잠업 그리고 과수법을 소개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리고 서호수의 해동농서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서유구는 그 서호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농사 책을 썼다. 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근데 현재 와서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더 잘했다. 자, 아무튼 그 2번 농업기술의 발달 요것은 이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3번에 어업이에요. 기억번 자산어부지요. 그래서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유박해 때 그때 이제 어류백과서전인 자산어부를 만들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양거래 1번에 서민문학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상공업 발달과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서당 교육을 보급했고 서민의 경제 신분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그 조선 전기 후기 있죠? 표에서 조선 후기만 보세요. 주체, 중인, 상인, 부농층. 그래서 중인들은 시동호회, 시사라고 하는 시동호회. 그래서 한문학을 좀 즐겼고 상인 부농층이 이제 평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래 보면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고요. 양반들 가지고 놀려먹는 재미로 살았어요. 양반들의 위선과 사회 부정을 풍자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286쪽이에요. 서민문학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기억반 판소리지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작품이 있는데 12마당,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신재유가 19세기 후반의 판소리를 정리를 합니다. 자, 가면극 탈러리예요. 그래서 탈러리는 일단 마을의 굿의 그 일부로 공연됐었는데 산대놀이는 이제 무대를 만들어요.
무대를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가면놀이를 했던 것, 이것이 이제 산대놀이입니다. 자, 디귿번의 한글 소설이죠. 허균의 홍길동전, 그리고 춘향전, 토끼전, 심천전, 장화, 홍련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글 소설. 자, 리을번 보시면 사설시조, 막 그냥 줄줄줄 읊는 거 사설시조예요. 자, 양과리 2번의 한문학이 변합니다. 그래서 1번 양반문학, 기억번 정약용의 애절량이죠. 이 한시죠. 삼정을 물란하는 폭로의 한시. 니은번 박지원인데 두 번째 보시면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홍전 모두 다가 한문 소설이에요. 한글이 아니고 한문.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시사가 나오지요. 중인층과 서민층의 동인들이 모여서 시사를 조직했다는, 이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시를 읽고 다녔던 사람, 김삿갓, 그렇죠? 이런 사람들. 동그라미 3번 위황문학입니다. 위황문학은 중인들의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기억번 연조 귀감, 그래서 정조 때 향리 출신 이징흥이 그래서 향리들의 생활을 쓴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자, 호산외기, 그래서 정조 때 조희룡이 엮은 인물 전기집인데 이 역관에 관한 내용을 썼겠죠. 그렇죠. 자, 풍요삼선, 그래서 유재건과 최경문이 시집을 펼쳐냈고요. 중인문학이에요. 위학문학이라고 하는 중인문학. 상원가방, 그래서 역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역관들의 내용이겠다. 그렇죠. 자, 그림과 글씨입니다. 회화. 기억번에 이제 진경산수하죠. 진짜 경치처럼 그려놓은 것, 정선이죠. 진경산수와 인왕제설과 금강전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에 보시면 풍속화인데요. 김홍도는 그 중간에 익살이라고 돼 있죠. 익살, 해학, 이런 내용이 나오면 김홍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밭가리, 씨름, 무동, 서당도, 그리고 대장간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신윤복은 양반 부녀자 남녀 간의 애정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미인도, 단오풍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신윤복이 여성이다 알고 계시는 분? 남성이지요. 좀 큰일 날라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김득신 묘박개추도. 자, 그래서 묘박개추도고 파적도입니다. 파적도. 파적도라고도 하는 묘박개추도. 그리고 신윤복이요. 그 그림을 보면 완전히 야해요. 엄청 야해.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애정이나 양반들의 유흥 이런 그림. 그러니까 막 그냥 톡 까놓고 우리 다 성이니까 그냥 여성들 가슴이 노출돼 있고 막 이런 그림. 그리고 막 뭐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되게 야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신윤복이요. 낮에는 양반들이 그나마 척을 해. 근데 밤에 되면 저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 18세기에 서양화 기법이 도입됐습니다.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영통 통구도라고도 부르는 것. 이 강세왕은 또 김홍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 19세기 문인화 부활, 김정희의 세안도, 장수겁의 군마도. 자, 동그라미 2번에 민화인데 작자 미상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민화. 그리고 대부분이 까치하고 호랑이와 같이 있는. 그래서 민화의 까치 호랑이라고 하는 민화. 제목이 없는 거예요. 작자 미상에. 서예, 이광서의 동국진체, 그리고 김정희는 추사체, 그렇죠? 추사 김정희. 양과로 4번의 건축입니다. 17세기. 그래서 건축물이 금산사, 미륵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화엄사 각항전 2층으로 되어 있고 법주사 팔상전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관만 이렇게 다층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통층. 그러니까 이때 당시 조선 후기에 가면 외관은 다층인데 내관은 통층, 단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유행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18세기에 수원화성이 있고요. 불국사 대웅정이 있고 논산에 쌍계사가 있고 부안에 계암사, 안성에 성남사가 있다. 19세기는 경복궁 근정런, 긍정전, 그리고 경회루 이런 것들이 있고 공예와 음악. 자, 기억번에 청화백자가 유행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특징이 또 있는데 백자가 16세기 유행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때 조선 후기로 가면 이 백자가 그 서민들의 그 전유물이 아니고 서민들까지도 백자를 썼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 음악이죠. 양반 가곡 시조를 애창을 했고요. 서민은 민요.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맨 끝에 판소리, 산조, 잡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던 것이 조선 후기. 자, 288쪽이에요. 2번 사료, 박제가의 소비 이론,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은 것이고 퍼내면 차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고 이거 뭐예요? 북학인의 박제가지요. 그렇죠? 박제가가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자, 290쪽. 회화에 보면 이게 인왕 재색도죠. 이거 누가 정선이죠. 그래서 금강전도 실제 경치하고 똑같이 그려놨잖아요. 진경산수화. 291쪽에 보면 풍속화예요. 김홍도의 무동 그리고 신용복의 단호풍정. 자, 민화는 까치호랑이죠. 그리고 뭐 운용도 됐고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그래서 영통골 입구도는 그 앞 페이지의 그 정선의 진경산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구분을 하려면 영통골 입구대 글자가 더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자, 292쪽 문제 하나 볼까요? 292쪽 1번 문제. 최초로 백리척을 백리를 한 척으로 축소한 우리나라 지도 뭐예요? 동국지도죠.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척. 자, 1번 양성지는 동국지도인데 세조 때 동국지도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인지의와 규형을 이용했던 실칙지도. 2번이 정답이죠. 3번 김종우의 대동여지도는 심리척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이외에는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었다. 293쪽 힘들어도 좀만 참으세요. 실학 한 문제 풀어봐야죠. 자, 3번 다음 실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 자, 유영환 1번 균전론을 얘기해. 균전론. 그런데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한전론은 이익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자, 2번 정약용 노동량에 따라 소득 분배를 주장했으니 정약용 맞죠? 2번 정답. 3번 박제가는 북학의를 저술을 했고 소비를 강조했죠. 자, 사치와 게으름은 조미다. 그래서 6가지 조음을 규정했으니 이게 육두론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틀렸고. 박지원은 열하일기 그리고 수레와 선박을 강조했죠. 그리고 한문소설 양반전 허생전 호지를 편찬을 했고 소비는 생산의 촉진제다. 소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박제가지요. 소비를 강조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죠?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조선 후기까지 끝이 났어요. 다 끝났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단원 그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 풀이를 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조선 후기의 기출 문제 편을 봅시다. 예습 단단히 해오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